지난 24시간 코인 시장에는 말 그대로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10만 달러의 벽을 깨버렸고, 이더리움은 하루 만에 12%가 폭락했죠. 그 외 알트코인들은 말 그대로 파멸적인 폭락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우연이 아닌 100% 의도된 상황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모두가 환희에 젖어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조용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시장을 파괴시키려는 계획을 실행했을 뿐입니다. 처참한 시장 상황 속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영상에서 정확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크립토 펀드 매니저이자 지난 8년간 암호화폐 투자를 해오고 글로벌 플랫폼 X와 텔레그램에서 약 4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조슈아입니다. 저는 3주 전 정말로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시장 붕괴의 신호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확히 10월 19일부터 제 공식 트위터 계정과 텔레그램에서 이제부터는 매매를 자제하셔야 됩니다 라고 거듭 강조해왔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아무리 시장이 위험하다 강조한들 많은 분들께서 정신을 못 차리고 환희에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당장 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결국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지금 시장은 언제 폭락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장은 가만히 타이밍을 기다리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짧은 호흡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다행히 제 인사이트가 설득력이 있었던지 어제 첫 영상을 올린 채널이지만 하루 사이에 구독자가 3,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제 인사이트가 다른 분들에 비해 날카로운 정보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도 절대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엑기스만 꽉꽉 눌러 담아 시장 상황을 브리핑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도권 안에 들어온 지금 제일 불장이어야 할 시점인데 왜 하락만 나오고 있을까요? 당연히 차트도 중요하지만 투자는 여러 요소가 다 잘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매크로, 온체인 데이터, 펀드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만 살아남을 수 있죠. 그리고 개인이 하기엔 너무 버겁고요. 저는 오늘 하락에 대해서 사후 분석하는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지금이 투자 적기이다, 올인해야 한다, 너무나도 좋은 가격에 있다 이런 노이즈가 많은 시장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단순한 생각으로 매매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왜 몇 주 전부터 하락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둘째,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꼭 끝까지 보셔야 개인 투자자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제가 왜 매매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지 그 이유 바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여러분, 이 시장의 기둥이 뭔지 아세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없으면 시장은 못 올라갑니다. 데이터 보시죠. 데이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0월 26일부터 민팅이 확연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0월 중순까지는 하루에 1,000억 이상 나오던 게 10월 말엔 거의 제로로 수렴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관급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민팅이 공격적일 때 시장은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민팅이 약세일 때는 시장도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시장을 받쳐줄 돈이 없어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개인 투자자, 고래 투자자, VC, 마켓메이커들의 토큰 매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전체 알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시장의 역대급 청산이 실질적인 플레이어들의 곡간이 터져버린 거죠. 그러자 변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스마트머니, 고래 투자자, 펀드들의 실질적인 자금이 소진됐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많은 마켓메이커들, 고래들이 실제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멍청한 투자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상처를 치료하겠죠. 밸런스를 다시 채우려고 가지고 있는 벤처 토큰, 언락되는 토큰들을 시장에 팔아야 합니다. 수익적인 포지션도 닫아야겠죠. 실제로 제 주변 KOL들도 공공연하게 가지고 있는 알트들을 정리해서 손실을 메꾸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남았습니다.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2분만 더 투자하세요. 구독 누르셨나요? 세 번째 신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입니다. 완전히 무너졌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기관들이 포기하는 물량을 받쳐줄 만한 기관, 개인이 몇이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시장 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심지어 좋은 뉴스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CPI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바이낸스 CEO 석방 호재도 있었죠.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되려 시장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였죠. 좋은 뉴스에 반응하지 않는 시장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중국 기관들이죠. 제가 9월 말쯤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행사 스피커로 준비하면서 한국에 온 외국 펀드들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OTC 데스크들과 미팅을 했었는데요. 그때 들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 보호를 위해서 특정 지역 어떤 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국 쪽에서는 언제나 사용하는 특정 OTC 데스크를 통해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으면 알트는 절대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럼 왜 팔았을까요? 시장의 펀드들은 두 가지 이유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4년 사이클이라는 믿음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권 진입이 생기면서 굉장히 초기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이들이, 특히 초기에 채굴에 매우 큰 파일을 가져가는 중국의 비트코인의 물량의 차익 실현 타이밍이라고 봤습니다. 처음으로 비트코인은 제도권에서 진입하여 제일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의 호가가 두꺼워 그들의 큰 차익 실현을 받아줄 수 있는 손바뀜 시점이었죠. 그들이 팔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신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신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10월 11일 대청산 이후 며칠간 유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거의 제로였어요. 제도권 시장에서 누가 시장을 받쳐줘야 될까요? 기관입니다. 기관이 사지 않으면 시장이 무너지죠. 12만 달러 고점 이후 ETF 유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심지어 이더리움 재단도 6억 5천만 달러나 매도했죠. 과거 데이터를 보세요. 재단이 이렇게 팔 때 전부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 민팅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ETF 유입도 여전히 저조하죠. 미국 셧다운 이슈도 여전히 남아있고 매크로 불확실성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저는 지금을 사이클 종료로 보는 게 아니라 구조의 전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알트코인은 앞으로 평균적으로 점점 더 거래하기 어렵고 위험해질 겁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추세예요. 정교해지는 매수자들 간의 극심한 경쟁이 있고 대부분이 선물 거래와 레버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심각하죠. 신규 코인들의 FDB 전체 시가총액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완성품 가격인 거죠. 역설적으로 신규 코인이 더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큰 변곡점에 있다고 봅니다.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여전히 기회는 존재하죠. 오랫동안 시장에 있어서 기관이 느끼기에 안전하고 밸류 평가를 제대로 받은 종목들이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혹은 프로덕트 마켓핏, 시장에 가장 잘 맞는 알트들은 하이프처럼 최고의 수익 기회를 여전히 제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한 달 가장 오른 코인 지캐시입니다. 왜 올랐을까요? 첫째는 오래된 코인입니다. 기관이 신뢰하죠. 둘째는 안정적인 밸류에이션입니다. 고평가가 아니었어요. 셋째로는 PMF가 명확했습니다. 실사용 사례가 있었죠.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 이런 오래된 코인들도 재평가를 받으면서 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개발되고 제대로 평가받은 자산들, 이런 코인들이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핵심은 뭘까요? 인내심입니다. 일찍 들어가는 것보다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훨씬 큰 보상을 주는 환경이죠.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네 가지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ETF 순유입이 재개돼야 되고, 둘째는 스테이블 코인 민팅이 하루에 500억 달러 이상, 세 번째는 미국 셧다운이 종료되고, 네 번째는 매크로 환경이 명확하게 개선됐을 때입니다. 이 네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움직일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산일까요? 충분히 디벨롭되고 밸류 평가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산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장 후 최소 5년 이상, 시가총액이 5억 달러 이상, 실제 사용 사례를 보유해야 하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어야 하며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서사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자산이 나타난다면 그 자산에 한해선 불장과도 같이 바이 앤 홀드 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겁니다. 다만 그런 순간이 자주 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명확하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명확한 신호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은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첫 번째론 시장의 하락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민팅, ETF 유입 저조, 이더리움 재단 내 매도 등 모든 시그널이 하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지금은 구조의 전환기입니다. 아무 코인이나 오르는 시대는 끝났고 기관이 선택한 검증된 자산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셋째론 지금은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ETF 순유입, 스테이블 코인 민팅 회복, 매크로 개선, 이런 신호들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때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거거든요. 더 자세한 시장 흐름은 제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만 활동하다가 이번 년 2월부터 제 생각과 시장 시황을 최대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곳이에요. 명확한 신호가 나타나면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구경하다 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지금은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검증된 자산만 살아남을 거고 그때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전혀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슈아였습니다.